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죠.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의 포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상당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종목들 공개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박 차장님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푹 쉬고 왔습니다. 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번 주에 또 심기일전에서 더 수익을 낼 종목을 주시겠죠? 그래야겠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계속 박 차장님의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네.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같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김민희 팀장이 오전에 보셨죠? 그 광고 잘 나왔더라. 습습하는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저번 주 들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굴욕적으로 나왔냐? 아니요. 완전 멋있게 나왔어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 방송 시간대 딱 틀어서 박 차장님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권주임님 것 또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권주임님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뭐 주말 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빴죠, 예. 이슈가. 뉴스를 보느라 좀 챙기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또한 그러한 그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월요일날 시장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주체 당사자입니다. 남북 북미 회담이 있지만은 어쨌든 남한과 북한 간에 어떤 먼저 교류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북미 회담도 이끌어내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6월 정도까지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오늘같이 현대상사, 현대건설 이렇게 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한 양 이틀, 6월 1일 정도까지는 한번 스윙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남북경협주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빠지면은 좀 사보고 만약에 이제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건께서 그날 그랬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남북경협주 급락할 때 한번 줍줍 해보자. 빠질 때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포트에 참 아이러니하게 이 대림 CNS가 저희 매도가를 걸어놨었는데 매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딱 한 호가가 부족해서 저희가 그날 매도가 안 됐고 금요일을 맞아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하면서 단숨에 수익으로 전환했어요. 현재 대림 CNS가 13% 급등으로 수익은 한 6.69%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오늘 팔아야 될까요, 권주임님? 원래 우리가 매도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아침에 일단 힘이 강했었잖아요. 원래 아침에 좀 오전에 9시 5분, 10분 내지 그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선적으로 일단 18,000원, 17,400원을 깨지 않고 네. 야금야금 어느 정도 이 오후장을 잘 유지만 한다면 일단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더 보유해보자. 네. 일단 또 여기 투자 또 팁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대림 CNS가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충격을 줍니다. 네. 충격을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물리 법칙에서 배웠듯이 탄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주식이든 간에 행보를 하다가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밑으로 한번 충격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차트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단 오늘 정도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일봉 흐름상 선이 500일선 저항 부근인데요. 네. 이 500일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고 옆으로 좀 조정 행보를 거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은 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은 조금 미뤄보자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포트에서 DY파워가 막 수익으로 돌았다 손실이 됐다가 조금씩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DY파워도 11%나 급등하면서 일단 수익 전환을 조금 전에 하기도 했었어요. 박 차장님, 저희 DY파워로 사실 조금 소가리를 했었잖아요. DY파워는 어떨까요? 권주임님은 대림 CNS 계속 보유하자였거든요. 저는 사실 대북 관련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DI 파워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팔리면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기회를 tum타서 종목을 좀 교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긴 해요. 지금 네. 44종목이 지금 상한가 제가 방금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랬거든요. 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제 생각과는 뭐 조금은 어긋납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현대건설이 상한가를 가면서 DI파워 이런 종목들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저는 상승의 폭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뒤로 지날수록 뭐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실무자 회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상승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도박성이 굉장히 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그런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았고 목요일날 그런 얘기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서 사실 개인들이 수익을 냈었을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금요일 수급을 보면요. 현대건설 개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외국인이 얘기고요. 졌어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오늘 수급을 막판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누가 끌어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이런 급등락이 계속 나왔을 때 개인들이 결코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틈타서 내가 물렸었던 종목 올라오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낙폭 가대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리스크에 대해서 나의 수용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파악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급락했던 부분들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만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는요, 일단 사막 콘덴서, 코스맥스 BTI를 제외하고 모두 다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6% 정도 수익이고요. 대림 CNS 7%, BH, SPG, 저희 IT 종목들은 일단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드도 오늘장 힘내면서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글들이 올라와요. 축하합니다. 대림 CNS, 민짱님도 축하요 보내주셨고, 햇빛마을님 금요일에 손절 나간 거 있나요? 저희 없었어요.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 대단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분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배럴이고요. 또 IT 쪽이네요. PSK입니다.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의 오늘 종목은 저희가 금요일에 부탁드렸었죠.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바이오건 오늘 안트로젠과 코아스템 두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세트의 종목들이 오늘 담겨 있어요. 하나둘씩 좀 살펴보죠. 먼저 박 차장님의 배럴부터 볼까요? 배럴이 오늘장 박 차장님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미리 종목 선정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13% 급등해버리네요. 상한가 가는 종목이 40종목이 넘는데 13%가 대수겠습니까? 저는 관계없다라고 보고요. 분위기를 한번 좀 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꽤 많이 받았는데 네. 엊그제 며칠 한 2, 3일 동안 기관의 수급이 쭉 끌려 들어오면서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한 워터스포츠 용품 회사입니다. 래시가드 만드는. 네, 래시가드를 만드는데요. 이 래시가드라는 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영장에 잘 없었어요. 서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가끔 입는 거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인가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 이제 제가 수영장에 갔을 때랑 2014년도에 판이하게 달라 있는 겁니다. 저도 와이프가 래시가드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사줘서 입어봤는데 이게 급속도로 커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위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회사의 매출의 40%는 래시가드 쪽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이제 서핑 바지 같은 이제 그런 쪽에서 테크니컬 라인이라는 쪽에서 나오는데 요즘 요가복도 만든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쪽의 매출이 시장 파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 MS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영복이라는 게 고도의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은 한 MS가 15% 정도인데 시장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요새 야외 수영장 가면 거의 한 90%가 래시가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고요. 면세점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대부분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사막지대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LCC가 커지고 이런 이유가 동남아 쪽에 많이 가는 거잖아요. 여행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해변이나 이런 쪽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이 래시가드가 고성장해 주면서 사업 영역도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복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쪽과 관련된 썬블럭이라든지 피부 진정팩 이런 코스메틱 라인까지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래시가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성장성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뭐 PR이 트레일링으로 한 30배 정도 되고 지금 뭐 예상 실적으로 보면 3배, 4배 이 정도 되는데 의류주 치고는 그렇게 최근에 의류주가 많이 급락을 해서 이제 싼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올해도 한 60~7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장했었던 그 가격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돌파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거든요. 오늘 뭐 분봉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고성장세 그리고 앞으로 이 워터스포츠의 변화,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면서요. 오늘 배럴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급등 자리에서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길게 볼 생각은 없어요. 이게 계절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름에 놀러 가니까. 그래서 계절성을 보고 지금 뭐 2분기 끝날 시점부터 좀 모아가서 3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월 달에 상장했는데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120만 주 정도 있어요. 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8월 달에 보호 예수 물량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좀 짧게 뭐 가져가시는 종목으로 지금 뭐 올랐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럴에 대해서 뭐 채팅창에 민장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리포트에도 자주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한때 아웃도어 커나 같은 유행 탈 것 같아요. 래시가드 없으면 수영장 가기가 창피한 그런 상황. 박 차장님도 그래서 입으시는 거예요? 좀 가려보려고? 저는 그렇진 않고요. 자신감 있으시네요. 와이프가 사줘서 입는 건데 저는 뭐 없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얼굴 가리면 되니까요. 건주님은요? 있으세요? 래시가드? 저는 수영장을 별로 찾아본 취미가 없어가지고. 건주님은 MLB 모자도 없고 네. 래시가드도 없고 도대체 어떤 걸 뭘 입고 다니세요? 보통 이제 저가 브랜드죠. 뭐 유니클로나 스파오 뭐 브랜드 위주로 해서. 왜냐면 이제 그 참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맨날 교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장만 이제 맨날 그쵸, 있다 보니까 맞아요. 뭐 월화수목금 다 정장 입고 이제 집에서 편하게 그냥 뭐 추리하게 좀 편하게 좀 입고 싶어가지고 뭐 MLB 모자도 뭐 좀 패션을 좀 꾸미고 싶긴 하지만 또 종목도 봐야 되고 참 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여유가 된다면 그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배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밸류 자체가 높긴 한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24,950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은 가능하지만 일단 이틀 내일 정도까지 노려본다면 오늘 좀 시장가 매수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매도 주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일단 짧은 대응을 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 계신 권주임님이세요. 자, 빠르게 또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이렇게 많이 가요. 권주임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저희가 줄기세포 관련주 좀 봐주세요 이야기했는데 안트로젠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트로젠 하면 전 알테오젠의 악몽이 생각이 나는데 전혀 이제 사업 분야가 다릅니다. 이제 다르죠. 알테오젠, 근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단 보통 바이오 회사들이 젠을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일단 안트로젠의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하는 회사고요. 그 알테오젠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뭐 지속성 성장 호르몬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줄기세포에 관해서는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줄기세포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향후에 이제 재생의학과 관련된 이런 그 세포 치료제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느 정도 대증요법을 이용한 뭐 수술 내지는 아니면 화학요법을 이용해서 암을 좀 완화시키고 막 이런 그 메커니즘 상태로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재생의학과 관련된 뭐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족부궤양 이런 것들을 세포 치료제로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항암제 시장 물론 이런 다 시장 캐파가 크지만 이미 그 빅파마들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나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는 앞으로 뭐 재생의학 관련돼서 정부의 뭐 첨단 재생 의료법 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진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 메이저들이나 아니면은 좀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트로젠의 경우에는 이제 골수와 그리고 지방의 줄기세포 바이오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회사는 지방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양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뭐 제품으로는 큐피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크론성, 뭐 누궁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는 줄기세포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그 미국과 뭐 아니면 일본 이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줄기세포 분야에서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회사가 뭐 1분기에 좀 적자 전환을 했지만 일단은 바이오의 특징이 그 가치주라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뭐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뭐 조금 뭐 좀 밀리는 경향 그리고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뭐 바이오 섹터 전부가 다 그렇죠. 좀 횡보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차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주 테마주가 끝나고 그리고 반도체가 먼저 선행을 하면서 그다음 이제 순환매 종목이 바이오가 된다면 안트로젠이 이제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안트로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 제가 차트에다가는 알테오젠을 쳐놨어요. 안트로젠 흐름을 보니까 4월에 급등했다가 뭐 알테오젠과 좀 비슷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남북 경협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내려와 있는 형국입니다. 안트로젠 오늘장 2% 정도 밀려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본다면 지금 자리대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안트로젠 살펴봤고요.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이 PSK입니다. IT 종목들 저희 포트에 담겨 있는 게 IT가 좀 많은데요, 박 차장님. 오늘 또다시 IT 제시하시나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적이 좋은 종목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적하면 또 IT고. 네,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PSK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에 약간 주춤했었는데요.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횡보를 했는데 1분기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저는 돌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일단 이 회사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의 설비 투자에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작년 실적도요. 3분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1차 라인이 이제 장비가 들어가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4분기 살짝 쉬었고요. 1분기에도 이제 뭐 하이닉스 M14 라인 이런 쪽에 장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요. 실적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장비를 납품합니다. 굉장히 다변화가 잘 돼 있고요. 장비 시장 그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스트리퍼라는 장비를 납품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데 네. 세계 1위 업체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도 이 회사의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다변화도 잘 돼 있고 실적도 좋습니다. 반도체 공정 자체가 이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거 실적을 보시면요. 2015년도에 매출 1,300억대였는데 작년에 2,700억으로 거의 2배, 2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러면 뭐 재무구조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부채 기업이에요. 부채 해봐야 780억 있는데 이 780억 중에 455억이 매입 채무입니다. 이건 채무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단기법인세, 부채 이거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단기법인세 내야 되는 거 충당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채도 없어요. 실적 계속 좋아지고 부채도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고객회사 다변화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PSK도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 가격만 지금 돌파하면 한 번 더 랠리를 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꽤 견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꽤 견실하게 올라왔는데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서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도 신고가 쳤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는 거의 2분기 실적이 확정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닛 테스트냐 PSK냐 한 종목을 골라보라면요. 그거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닛 테스트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굉장히 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흐름 봐가면서 봐야겠지만 지금은 유닛 테스트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현재 저희 포트에 있는 유닛 테스트 수익이 좀 나고 있어서 사실 이걸 정리하고 PSK로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유닛 테스트라고 답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갈게요. 권홍석 주임님의 코아스템입니다. 오늘 이 안트로젠과 코아스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아스템이 조금 더 관심이 갔었어요. 이번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백 % 뛰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동사가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안트로젠이 아마 1분기에 한 10억 정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했습니다. 그 50억 매출액 이제 배경으로는 이제 그 자회사죠. 캐몬의 이제 비임상 관련된 그 연구시설 단지가 새롭게 이제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됐고요. 우리가 또 이제 줄기세포에서 좀 개념을 또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배아 줄기세포 네. 그리고 뭐 성체 줄기세포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게 되게끔 만들려면 세포 분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네. 세포 분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 이 세포들이 적시적소에 투입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눈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뭐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관절염 뭐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들이 그쪽으로 가서 분화를 하면서 네. 거기서 치료를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세포가 알아서 치료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학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루게리병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돼서는 이제 뉴노라타라는 제품을 이제 그 지금 현재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북미 쪽에서도 뭐 MIT나 텍사스 메디컬 센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외국 한우가 우리나라 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도 증대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용인에 GMP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뭐 면역 치료제죠. 뭐 그 루푸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용화가 빨리 된다면 뭐 US FDA의 패스트 트랙이 지정이 된다면 충북 오송단지에 이미 공장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금력이 있고요. 이러한 그 모든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기세포 가운데 뭐 재무제표 괜찮고 그리고 부채 비율 없는 그런 회사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코아스템도 뭐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목표가 한 23,000원 잡고 뭐 조금 스윙하는 매매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요? 일단 많이 물렸다고 봐야죠. 27,900원 정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그 남북 경협주 테마로 옮겨지고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터지면서 바이오의 뭐 전체적인 급락이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도 60만 원 찍고 지금 35만 원까지 거의 막 반토막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물대가 많다고 보여지지만 이 회사의 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네. 따라서 뭐 거기에 매물대에 대한 부담은 이미 그 메이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좀 소화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현재 오늘 6%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뭐 내일 정도 한 번 또 진입을 해볼 만한 뭐 그러한 그 좀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박재영 차장님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저희 시간이 없는데도 여쭤보고 싶을 만큼. 뭐 이 종목에 대한 비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또 종목 딴 생각하신 거예요? 딴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상한가 종목 몇 종목인지 세봤습니다. 몇 개인데요?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50개로.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딴 생각을 해서. 근데 맞다. 박재영 권지임한테 차장님이 죄송하네요. 북한이 우리의 시멘트를 쓰겠느냐 했는데 쌍용양이랑 막 우선주랑 다 상한가인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른 거고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2차 만남 있었을 때 시멘트 얘기했나요? 저는 들은 게 없거든요. 같아요. 네. 뭐 우리 쌍용량의 걸 쓰겠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 차장님은 그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거죠? 네, 저는 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권홍석 주인님은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와,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니까 제가 남북경협주에 쉽사리 이렇게 손이 좀 나가질 않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이야기는 쭉 한번 들어봤어요. 각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았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제가 디바이 파워 매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박재영 차장님이
매도해보고 다른 종목으로 기회를 찾아보자 이야기 주셨는데요. 일단 손실이었는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일단은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 마음이 한견 좋아요. DY파워 들고 있던 걸 26,250원에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이슈와 함께 네, 매도가 됐어요. 포트에서 이제 빠지게 됐고요. 포트에 남아있는 종목은 사막콘덴서, 대림 CNS, 유니드, 코스맥스 BTI, SPG, 유니테스트, BH입니다. IT 종목이 3종목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쪽에 유니드, 그리고 화장품 코스맥스 BTI 있고요. 사막콘덴서, IT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은요. 박차님 제가 뭐 살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은 모르겠네요. 오늘은 감이 안 오시죠? 네. 배럴 사실. 근데 배럴이 너무 많이 올라서 두 분 다 오늘은 못 맞추셨어요. 평소엔 두 분이 워낙 잘 맞추셨는데 오늘 저는 코아스템을 매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장 급락폭도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흑자 전환이었던 만큼 이쪽에 좀 저희도 포트에 줄기세포 관련주 하나쯤은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6주? 좀 애매하긴 하지만 6주 가보겠습니다. 10만 원으로 맞추고 싶어서요. 지금 16,700원에서 살짝 내려간 16,600원쯤에 제가 매수가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6,750원이고요. 16,600원의 매수가를 걸어놨어요. 만약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장에 저희가 이 가격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에 대한 건 좀 시간 폭을 열어놔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16,600원의 매수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제시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1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또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을 담아봤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수익을 내면서 키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앵커의 올백,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